신사교과서의 2단원의 첫 번째에 있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일단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 66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소단어 탐구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에 관련된 내용에서 첫 번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자,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기분을 살펴 사과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대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까지 좀 체크할게요. 자,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서 첫 번째, 이제 대화의 원리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이 다양한 대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화 상황이 있다. 그냥 눈으로 찬찬히 보고 와도 쫓아와도 됩니다. 대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다양한 대화 상황이 거기서 제시된 게 뭡니까? 부탁, 건의 등등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탁하거나 건의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 부탁과 건의를 할 때는 어떤 경유를 써야 되는지, 어떠한 언어 예절을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탁이나 어떤 그 건의를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 상황을 좀 보는 거예요. 여기 그 경유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분을 살펴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 사과해야 하는 상황. 상대방의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 뭐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칭찬자 딱 보니까 칭찬의 경률이 기억이 날 거예요. 또는 찬동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탁과 건의를 할 때는 요령의 경률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 상황이 있다. 그거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고 말하고 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두 번째 밑으로 가보면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대화 상황이고 이제 네모 1번으로 가면 거기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며 말하기 해서 배려, 예의 갖추며 말하기 해서 여기 용어 개념 좀 알아둬야 돼요. 예의 갖춰서 말하기 부분이에요. 제목은 좀 약간 글자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자, 요것이 바로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공손성의 원리. 지금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즉, 언어 예절이 필요한 이유죠. 공손성의 원리는 그 언어 예절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란 하는 부분이죠.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영향을 고려하고요. 영향을 고려하고 계속해서 예절을 갖춰야 돼요. 배려와 예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배려와 예절을 갖춰서 말을 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런 핵심어들을 이제 좀 정리해야 돼요. 한 번씩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이제 좀 오래 기억하려면 이렇게 핵심어들로 정리를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공손성의 원리를 갖춰서 갖춰서 대화하는 거죠. 갖춰서 대화하는 것을 정중어법이라고 합니다. 정중어법,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이겠지. 그죠? 그래서 어법이라고 하는 건 말의 일정한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어법. 자, 그래서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정중어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정중어법 이것도 네모칸 하고요.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이것도 어떤 뜻인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객관식의 1, 2, 3, 4, 5번에 좀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객관식 한 문제 설정될 때 들어갈 수 있다. 정중어법, 공손성의 원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중어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최대화하고 플러스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한다.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어떻게 하자?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에 관련된 5가지 경륜을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갖춰서 돼야 하는데, 세 번째는 5가지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5가지 경륜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5가지 경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5가지 경륜 어떤 것이 있었지? 우리 자, 처음에 요령의 경륜, 그 다음에 뭡니까? 관용의 경륜이 있죠. 자기 자신을 좀 낮추는 해서 요 5가지 경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그 다음에 내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겸양, 겸손한 거죠. 겸양의 경륜, 그 다음에 동의 경륜,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경륜. 자, 요거는 기본적인 어떤 단어 뜻이라든가 어떤 개념들을 좀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예문을 다룰 때 좀 편하다. 그래서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요 5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요령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다 1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요령의 경륜입니다. 자, 요령의 경륜. 자, 근데 여기에 쓰면 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써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1번 요령의 경륜 별표 쳐야 되고요. 가장 흔하게 잘 나오는 것, 물론 경륜 5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령의 경륜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다른 경륜을 판단할 때 좀 부드럽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일단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라고 하고 있네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이익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령의 경륜의 정의를 나중에 좀 정리해야 됩니다. 예문 밑에 있어요. 예문 밑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말하기 규칙을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부분 있죠. 그래서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익을 높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2가지 부담과 이익에 관련된 표현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몰아서 정리하면 마치 표처럼 좀 정리할 수 있죠. 자, 요령의 경륜. 자, 예문으로 바로 갑니다. 승우 부분으로 가자. 승우.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렇게 빨리?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예시 상황이죠. 예시 상황에서 승우가 나옵니다. 승우가 요청, 부탁을 하고 있죠. 요청, 부탁을 하고 있는데 서연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상황에서 요청하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요청하는 대화에서 상대방인 서연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인즉슨 다시 정리하면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내 부담을 높여주고 부담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줄인 표현이죠. 이익을 줄인 표현이기 때문에 승우는 뭐를 위배했다? 요령의 경륜을 위반한 걸로 체크할 수 있어요. 요령의 경륜 위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령의 경륜을 어겼어요. 승우가. 그랬더니 서연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 라고 해서 서연이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
원래 파악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네, 정리를 해보면 서연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우의 대화를 들으니까 서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요게 그대로 오는 거죠. 네, 이익이 적은 거예요. 급작스럽게 받아서 서연이 이러한 입장이다. 그래서 배려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서연이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또는 난처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당황스럽고 난처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옆에 있는 석재와 지혜 예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석재의 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가 주말에 이모 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리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니?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래서 석재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자신이 한대요. 마무리를 자신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저 부담과 이익 관계에서 보면 부담과 이익 관계에서 보면 이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가 앞선 대화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당황하고 난처해졌는데 석재는 자료 요청도 아주 정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서 정중어법, 예의를 지켰죠. 정중어법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령의 경륜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륜 동그라미죠. 네, 요령의 경륜 동그라미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담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부담을 좀 줄여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령의 경륜을 지킨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혜의 대화를 좀 볼까요? 급하긴 하지만 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대답을 하는데, 급하긴 하지만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나름대로 이득을 얻은 거죠. 왜? 앞에서 보면 부담과 이익인데 부담을 그래도 좀 자료 준비 부담이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이 있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그 마무리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준 거죠. 네,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 거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 부분에서 자료 준비하는 게 급하긴 하지만 해볼게 해서 마무리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익이 증가한 걸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예문을 보고 찬찬히 판단하는 연습을 지금 시간 있을 때쯤 해두세요. 시험 볼 때는 좀 빠르게 가야 되죠. 빠르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관용의 경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하기 특징을 보니까 이 석재 말하기를 통해서 보니까 요령의 경륜은 요것도 또 추가로 해두죠. 요령의 경륜은 완곡어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담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정중어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곡,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곡어법으로 지금 쓰고 있죠. 간접적이고 완곡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부담이 줄어드는 말하기는 바로 이렇게 간접적이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자료 정리해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 정중어법을 갖춰서 얘기했다. 자, 다음 이어서 또 볼게요. 다음은 관용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용의 경륜. 자, 관용의 경륜. 자, 관용의 경륜 미리 있는 설명부터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관용의 경륜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관용의 경률. 자, 관용의 경률은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그래서 내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자신의 탓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은 알아둡시다. 서술형에 가끔 나올 수도 있다. 자, 관용의 경륜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관용의 경륜은 자신의 부담을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부담을 높이고 상대방의 자신의 이익을 떨어뜨리는 거죠. 상대방의 이익을 높여주면 자신의 이익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요거는 자신이에요. 네,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고, 네, 부담을 높이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의 이익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부담을 높이고 이익을 줄인다라는 점입니다. 관용의 경륜. 자, 예시를 보면, 네, 예시를 보면, 승화 서연이 또 다시 대화가 나오고 있네요. 어제 발표 연습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 연습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는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뭔가 부탁이나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읽어버려. 네,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일단 관용경률에서 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문에서 네, 서연이가 이야기를 하죠. 네, 서연이가 이야기한 것, 자료가 어렵다. 자료가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자료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플러스 이걸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참 부담되겠죠. 그래서 자료가 너무 어렵다, 못하겠어요 얘기하는데 또 더 있나 볼게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봐서 건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쉬운 걸로 찾아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어렵다고 다시 읽어버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 건의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못하겠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의 뜻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연이 자신은 서연이 자신을 보면 자신의 부담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담은 아예 쏙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익을 그죠?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로 봐서 이거는 관용의 경륜을 위배한 겁니다. 관용의 경륜을 위배한 것이다. 근데 이 관용의 경륜을 볼 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신의 부담. 건의를 할 때 다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좀 비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관용의 경륜. 다시 한번, 관용의 경륜. 쉽게 얘기해서 서연이는 남 탓을 한 거예요. 제 남 탓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썼던 요 표현들이라든가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남 탓을 했기 때문에 관용의 경륜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관용의 경륜을 위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봐! 라고 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예시로 또 넘어갈까요? 두 번째 예시는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려고 주신 자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예시는 지혜가 자신이 잘 이해 못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죠. 밑줄 들어가세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탓으로 얘기하고 있죠. 못해서 이 부분에서 딱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네, 상대방에 대한 비난 없이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자신의 탓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네, 상대방, 자신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이익을 낮추는 말하기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예문으로 봅니다. 혹시 조금 쉬운 자료로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금 쉬운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자신이 이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거는 건의하는 내용이죠. 건의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그래도 어렵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볼게.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하는 것은 이렇게 건의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 탓이 아니라 이 지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네, 관용의 경륜을 지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용의 경륜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킴이라고 할까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킨 표현에 해당이 된다. 지혜의 말은. 그래서 서연이는 앞에 세모가 될 거고 지혜는 잘했어요. 동그라미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관용의 경륜까지. 관용의 경륜까지.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높여주면, 네,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높여주면 요령. 상대방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익을 낮추면 관용.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마무리했고, 세 번째로 갑시다. 네, 세 번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할 것은 칭찬과 겸양의 경륜로 이어질 거예요. 네, 칭찬과 겸양의 경륜이죠. 그래서 겸양의 경륜은 예문으로 봤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겸양부터 하지 말고 칭찬의 경륜이죠. 네, 칭찬의 경륜인데 칭찬의 경륜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비난은 적게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네, 칭찬은 많이 하고 비난은 줄이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난을 적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칭찬하는 말하기예요. 네, 칭찬하는 말하기에 해당이 된다. 역시 예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건 되게 쉬울 거예요. 아마 문제 나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쁠 텐데 서연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발표가 뭐가 어때서? 네가 했으면 안 떨었을 것 같아 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가는 말이 곱지가 않았으니까 네, 오는 말도 곱지가 않죠. 자,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네, 일단 어제 발표 연습인데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승우부터 또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 승우의 말하기를 좀 보면 네, 결론적으로 세모죠. 네, 승우의 말하기에서 그 표현을 보면 어느 부분인지 좀 우리가 정확히 짚고 가자는 얘기죠.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네, 이 표현이 좀 비난 쪽의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그게 뭐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비난의 말뜻이었고요. 또 이어지는 표현에서
왜 그렇게 떨어? 에서 왜 그렇게 떨어? 하는 부분이 역시 비난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에서 하나도 모르겠더라 하는 요 세 부분에서 이거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안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우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을 속된 말로 까는 거죠. 네, 비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든 표현들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거의 하지 않고 비난 또는 비난이라고도 얘기하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비방이라고도 하고요. 교과서 용어대로 하겠으나 칭찬을 적게 하고 비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 부분이 비방을 많이 한 겁니다. 비방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칭찬의 경륜을 위배한 겁니다. 칭찬의 경륜 위배. 어긴 거죠. 위배 또는 어겼다라고 하는데 비난을 하는 말하기를 하기 때문에 칭찬의 경륜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근데 그 반응을 하는 서연이도 네가 했으면 안 떨었을 것 같아 해서 역시 또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네요. 다음 석재와 지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석재만 잘 봐도 될 것 같아요. 석재 결론적으로 칭찬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그래서 정말 잘하더라. 칭찬하고 있죠.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표현이 있는지 볼까요? 이해가 잘 되었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이해가 잘 되었어. 여기까지 칭찬이죠. 요거까지는 칭찬의 경륜이고 우리가 알쏭달쏭한 게 그거죠.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양보적인 표현인가요? 너였으니까 그 정도만. 너였으니까 그죠? 너였으니까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너였으니까 그 정도만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너였으니까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나쁜 말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그죠? 요 전체적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줄이고 있죠. 그래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정말 최소화했죠. 많이 떤 것이 보였지만 너였으니까 그 정도로 했어.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승우와 정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의 경륜을 잘 지킨 거죠. 그래서 칭찬의 경륜을 잘 지킵니다. 이걸 다시 써볼까요? 이 부분을 칭찬의 경륜을 잘 지킨 거죠. 칭찬의 경륜을 잘 지켰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차근차근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로 넘어가는 겸양의 경륜로 넘어갈게요. 겸양의 경륜. 자, 네 번째 겸양의 경륜. 그렇죠? 겸양의 경륜. 자, 겸양이라고 하는 거 겸손하다 이런 어감이 좀 들죠? 그래서 겸양의 경륜이 어떤 건지 또 체크하러 가봅시다. 겸양의 경륜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이죠. 그래서 이것도 옆에서처럼 체크를 해보면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봐야 되죠.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줄이고 비방을 높이는 거예요. 예, 자신을 좀 낮게 얘기하는 거죠. 자, 대화 상황 한번 볼게요. 따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해서 일단 예문에서 선생님의 얘기는, 선생님은 칭찬을 하고 있죠. 칭찬의 경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연이가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해서 자신감이 뿜뿜인 건 알겠으나, 요거 겸양의 경률을 좀 잘 못 지킨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일단, 서연이가 얘기 당연하죠를 집어 넣어 볼까요? 당연하죠.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좀,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 다음에 당연하죠 다음에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해서, 못하는 거 보셨어요? 이 부분이 예의를 좀 못 갖춘 거죠.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 보셨어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자신에 대한 칭찬만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칭찬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양의 경위를 위배한 거죠. 요거는, 자신에 대한 비방은 전혀 없는 걸로 또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칭찬만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자신에 대한 어떤 낮춤이 없다 해서 요거는 겸양의 경률을 위배한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양권에서 들을 땐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의례적인 말하기가, 별 말씀을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연이 여기서 겸양의 경륜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여야 되는 것이 겸양의 경륜인데 자신에 대한 칭찬을 너무 빵 해버렸다. 또 하나의 예문으로 들어갈까요? 또 하나의 예문은 옆에. 지혜야,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똑같은 내용이죠.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는 칭찬의 경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칭찬의 경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지혜는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자, 첫 번째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진짜 부족한 건가요? 아니지요. 자신을 낮춘 겁니다.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줘서 하는 부분,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할 수 있었어요 하는 이 부분.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맙습니다 하는 이 표현까지. 그래서 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부분이 결정타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표현도 겸양의 경륜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였죠. 칭찬을 줄였어요. 앞부분에 비방이 좀 많았죠. 자신에 대한 비방을 더 많이 한 걸로 봤기 때문에 요거는 겸양의 경륜을 잘 지킨 걸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겸양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의 지혜는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을 낮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특징이죠. 네, 저렇게 할 때는 겸손하게 모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걸로 얘기하면 아주 금상첨화죠.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고 계속해서 동의의 경률로 잠시 뒤에 넘어갈게요. 동의의 경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일단 기본적인 교과서 텍스트를 차분하게 잘 정리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이 경률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쪽 파트를 좀 잠시 지우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동의의 경률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의의 경률로 들어갑시다. 지금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쭉 샅샅이 훑어보는 단계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압축해서 정리하면 아마 머릿속에 이 이론 자체는 잘 남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든지 얘기했듯이 예문을 통해서 이 경률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네, 좋은 결과가 있어요. 자, 동의 경률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동의의 경률 체크하겠습니다. 자, 동의 경률의 핵심 키워드는 상대방과의 어떤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보면 네, 70페이지 쪽에 먼저 상대방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하고요.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일체감을 높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동의의 경률이다. 그리고 이제 예문을 통해서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을 동의의 경률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과의 차이를 최소화, 그 다음에 일치를 최대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과 자신이에요. 네, 상대방과 자신에 대해서 네,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차이는 최소화하는 거죠. 네, 차이점을 줄이고 플러스 네, 일치. 그죠? 서로 일치하는 것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일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동의의 경률이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로 풀어보자면 자,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일단 공감을 표시한 다음에 플러스 공감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겠죠. 네,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네,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일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일체감을 높여주는 말하기를 하는 거죠. 요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일체감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감,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공감을 한 다음에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예문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한다라는 말도 물론 좋은 이론이지만 동의의 경륜에 관련된 기본 개념이지만 실제 예문에서는 공감 표시, 긍정적인 반응,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네, 이런 거를 실제 예문에서 적용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됐습니까?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잖아. 서윤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난 싫어. 어제 발표 준비하느라 피곤한데 피자는 무슨 피자? 집에 가서 쉴래? 아이고,
좀 기분 나쁘겠네요. 역시 교과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예시로 들어가면 일단 서연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서연이가 피자를 먹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자 먹기죠. 그동안 힘들었잖아. 발표 끝난 기념이죠. 힘들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 승우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거절을 하고 있어요. 싫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난 그게 싫어. 그리고 발표 준비하다 피곤한데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플러스 또 뭐가 됩니까? 피자는 무슨 피자? 집에 가서 쉴래에서 피자를 거절한 거죠. 피자는 무슨 피자? 집에 가서 쉴래라고 해서 피곤하다, 쉴래 이런 게 다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쫙 하니 보니까 이 부분, 이 내용을 언급한 걸 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에 대한 공감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표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도 없죠.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한 것도 없어요. 즉 일체감도 없는 겁니다. 따로 좀 하면 상대방에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말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은 얘기하고 있죠. 집에 가서 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공감하지 않았어요. 긍정적 효과 없어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체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의 격려에 관련된 예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동의의 경륜을 안 지키고 있다는 점, 동의의 경륜을 위배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우는 동의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다. 왜?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아주 극대화시키고요. 공통점이죠. 일치점은 거의 없어요. 일치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동의의 경륜을 위배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기본적인 공손성의 원리라든가 정중어법, 그 다음에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그 다음에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이런 경륜의 기본 이론에다가 대부분의 문제는 이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문으로 항상 잘 준비해둬야 됩니다. 기초적인 연습을 여기서 해두면 돼요. 또 하나의 예문이 있죠.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혜가 이야기를 하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혜가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먹자 해서 피자 얘기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힘들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힘들었음 요 정도만 쓸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지혜의 말에 대해서 누가? 석재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모범적인 답이 나오겠죠.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해서 좋은 생각이야. 요거 좀 다른 구조로 써볼까요? 그 다음에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좋은 생각, 하고 싶은 말 많았을 텐데, 많았까지만 쓸게요. 많았을 텐데 하는 내용이죠. 다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가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감이 있어요.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일체감도 형성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내일 가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내일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네,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네, 차이점을 최소화했고요. 일치점을 최대한 높여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었던 이 부분 쭉 화살표로 보면 결국 동의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었죠. 경륜을 네, 잘 지킨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의 경륜을 잘 지킨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5가지 경륜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5가지 경륜에 대한 언급.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본 이론과 예문이 같이 나오는 단락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교과서 예문 또는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들의 예문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 자, 다음 이어서 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이제 4번이 되나요? 큰 번호로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번호 4번으로 넘어갈게요. 큰 번호 4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부분이에요. 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이건 순서 교대의 원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네, 대화 나누기인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이다. 자연스러운 흐름, 네,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체크를 해놓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체크할게요. 네, 순서 교대의 원리. 대화는 긴 시간 동안 혼자 말하는 연설과는 달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서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면서 말을 주고받는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거기 있는 표현 그대로 네, 순서를 말하는 순서죠.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가며 교대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문들이 있죠. 네, 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문을 통해서 네, 어떠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역시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자, 혼자 동안 너무 오래 말을 하면 순서교대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문이 아니라 네, 예문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한번 할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 네, 정리를 하는 것이 뭐다? 순서교대의 원리를 위배하는 내용입니다. 순서교대의 원리를 위배하는 경우죠. 예, 어기는 경우에 위배라고 하는 건 어기다라는 얘기예요. 위배하는 그 경우. 자, 위배하는 그 경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예문 밑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혼자 오래 말하기죠. 혼자 오랫동안 말한다 해서 혼자 오래 말하는 것, 말하기, 이거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혼자 오래 말하는 것, 두 번째. 자,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는 것도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침묵만 지키는 것. 다음 세 번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침묵만 지키는 것. 다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도중, 대화 도중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하는 도중, 네, 끼어들기죠. 네, 끼어들기도
하면 안 되죠. 네, 위배되는 겁니다, 이건. 네, 위반하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다음 네 번째. 끼어들기. 나중에는 이제 좀 단어를 압축해서 외우면 되겠죠.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 간단하게 하면 관련 없는 화제로 이야기를 할 경우죠. 관련 없는 화제로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걸로, 네, 지키지 못한 걸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 교대의 원리인데 여기도 바로 예시로 들어갑니다. 네, 예문이 있어서 예문 들어갑니다. 이번 학기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응, 나는. 말을 끊으며 안동 화해마을은 어때? 나는 진짜 좋던데. 대화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서연이는 어떻습니까? 서연이는 혼자 오랫동안 말을 하곤 한데, 자, 서연이와 같이 응, 나는 하는 부분은 점점점점점점 얘기하는 게 말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는 너무 오래 얘기하곤 하죠. 그래서 이번 학기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응, 나는 시작합니다. 승우가 먼저 얘기하나요? 네, 승우가 소풍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서연이는 네, 응, 나는 하는 부분에서 점점점점인데 이게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유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말을 끊으며 하는 부분이죠. 네, 말을 끊으며 하는 부분.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예, 이름이 유나죠. 그래서 유나, 네, 말을 끊으며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실제로 대화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점점점한 건 뭔가 대화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말하기죠. 혼자만 말하기는 좀 아니고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혼자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 말을 끄는 거, 요것도 안 되죠. 네, 이거는 끼어들기에 해당이 되죠. 네, 끼어들기.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요. 혼자만 계속 말하려고 하거나 혼자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것보다는 혼자만 말하기보다는 여기는 네, 대화에 참여를 못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응, 나는 하는 부분은 대화에 참여가 안 되는 걸로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예문이 기다리고 있죠. 또 하나의 예문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 매점에서도 떡볶이를 팔면 좋겠어.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괜찮은데요? 근데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왜 다른 사람을 보냐?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이 떡볶이를 팔면 좋겠어. 해서 매점에서 네, 떡볶이를 판매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석재는 적절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석재, 맞아. 하는 부분이죠. 네, 마찬가지로 간단히 먹기 좋잖아. 해서,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네, 재하가 이야기를 하죠. 재하가, 근데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다라고 했어요. 국어 과제 정말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게 일단 눈에 먼저 확 띄죠. 자, 국어 과제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없는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관련 없는 네, 화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눈에 확 띄죠. 관련 없는 화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네요. 석재.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화에 참여를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보류를 할게요. 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좀 판단을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점에서 떡볶이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 국어과제라고 하는 것이 네, 일단 관련성 없는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내용들은 좀 다 끝냈고요. 하나 더 체크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바로 우리 이제 날개칸 개념인데 내신에서는 이것도 무지무지 잘 나오죠. 협력의 원리 한 번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 동의 경률에 이어서 그 다음에 순서 교대의 원리에 이어서 이제 5번째로 뭐를 한다? 네, 협력의 원리 들어가겠습니다. 요건 예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내용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5번째, 협력의 원리 체크하겠습니다. 협력의 원리. 자, 협력의 원리 이론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협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야 되겠죠.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4가지 원리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의 경률이라고 되어 있죠. 양의 경률은 필요한 정보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말하기, 필요한 정보만 딱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이라고 할까요? 말하기보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교과서 맞춰서. 다음 2번째, 4가지니까 얼마 안 돼요. 다음에 지대 경률이 있죠. 네, 지대 경률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타당한 근거를 들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근거에다가 진실을 말하는 거죠. 네, 진실 말하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죠. 다음 3번째. 3번째는 네, 관련성의 경률로 있죠. 우리 그 수서 교대에도 있듯이 관련 없는 화제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네, 관련성의 경률. 지금 그 대화 상황에서 관계된 화제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대화의 목적이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 목적이라든가 대화의 목적이라든가 주제에 관련해서 말하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다음 마지막 4번째, 태도의 경률이 있네요. 네, 태도의 경률은 별표 칩시다. 문제 내기 가장 좋은 협력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 태도의 경률 별표. 자, 태도의 경률은 모호성이나 중의성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돼. 언어 예절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태도의 경률은 요 밑으로 좀 정리해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모호고요. 애매한 얘기 안 됩니다. 모호성으로 말하는 거 안 되고, 또 중의성,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표현도 하면 안 되죠. 중의성 안 되고, 중의성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기,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다음 계속해서 네, 하나 더 들어갈게요. 하나, 예절에 맞게 말해야 되죠. 자, 언어 예절에 맞게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예, 맞게
말하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메인 내용이라기보다 교과서에 따라서 사이드 날개칸이라든가 참고 개념으로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네, 오히려 여기에서 이 중의성에 관련된 거죠.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태도의 경류 중에서 중의적인 말하기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적인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